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 집값과 전월세 상황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친숙한 분이시죠.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0 대책하고 84 공급 대책 이후에 잠시 이제 상승세가 좀 한풀 꺾였었는데 최근 다시 보면은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또는 이제 올해 초까지 급상승은 진정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급상승은 진정됐으면 이렇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예전에 9.17 대책인가 나왔을 때는 한 7, 8개월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살짝 빠졌는데 이건 빠지는 게 아니고 버티기. 네. 그러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최근에는 이제 7월 달에 전세 임대차 입법이 네.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예. 폭등을 하니까 이제 이게 매매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매매가도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고가에서도 이제 갱신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서민들 생활에 좀 더 밀접한 중가 또는 이제 저가에서도 갱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임대차 입법 이후에 서민 생활고가 더 심각해진다. 옛날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되고 그런 것들은 배만 좀 아프면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기 생활에 관련된 것들 가격대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초고가 예. 강남권에 있는 15억 이상 이런 예.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좀 거의 많이 누그러졌고요. 누그러졌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강남. 그런데 이제 중가라든가 저가 예. 같은 건 9억 내외라든가 아니면 6억 내외 같은 것들은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전세가에 따라 가지고 더 움직이고 있고 근데 초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가 가끔씩 툭툭 터지거든요. 네. 예. 툭툭 터지면 그게 이제 실거래가에 반영되면서 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격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야. 어떤 경우는 신고가 갱신했다는데 그쪽에 업계에 계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건 한 개 되긴 됐는데 뭐 이상하게 된 거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팔 때는 한 20% 싸게 팔고 이제 아들이 사업비가 모자라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 거 아니에요? 예. 팔 때는 한 20, 30% 비싸게 팔거든요. 그런 특수관계인 거래라든가 특히 또 법인이 이렇게 파는 물량들이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거래량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툭툭 터지는 가격들이 좀 왜곡을 시키는 게 있다, 단지별로. 그렇게 한번 해석하시면 되고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중산층이 사는 예. 약간의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최근에 재차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강남 지역 서울에서는 예, 예. 이제 강북이라든지 또는 예, 예. 강서권이 사실 강남보다 더 많이 오른다. 맞습니다. 또 가격대로는 9억 이하에서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남이 이렇게 오르면은 주변이 따라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강남 아파트가 이제 삼성전자 탁 오르듯이 탁 오릅니다. 네. 그럼 이제 기타 전자주들이 쫙 오르잖아요. 그 비슷하게 강남 주변의 아파트들이 쫙 올라요. 그러면 이제 강북의 아파트들이 그 다음에 쫙 따라 오르고. 네. 그래 아파트가 이제 한 주기가 싹 지나가면은 예.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빌라가 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라가 한번 쭉 지나고 나면은 단독주택이 오르고. 예. 그래 그 사이 즈음에도 오피스텔도 오르고요. 네.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상품 주기, 지역 주기가 있는데 네. 그런 주기가 최근에는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경제가 좋으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근데 이제 경제가 지금 누가 봐도 좋다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코스피 주가 오른 것 빼고는 체감 경기는 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전국적 확장이라든가 상품적 확산 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만 계속 독야청청하게 오르고 나머지는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예. 즉 아파트가 아닌
또 주택들도 같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연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쇄 효과의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가장 큰 거는 임대차 입법 같습니다. 네. 임대차 입법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 이제 뭐 물량이 확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예. 전세가하고 이제 매매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일방향은 아닙니다.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고 서로 상호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세가는 변동폭이 아주 특이합니다. 월세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이거보다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네. 전세가는 완전 더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그래서 전세가는 단기적으로 폭등도 가능하고 폭락도 가능하고 네. 이런 게 벌어지는데 최근에 임대차 입법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줄면서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니까 그럼 전세 사는 수요가 어디냐? 수요들이 이제 강남의 교육 수요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 거기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고 나머지 서민들이 사는 게 중산층입니다. 네. 아주 저가 같은 경우는 월세로 다 많이 배정돼 있고요. 그래서 6억, 9억, 10억 이런 주택에서의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그에 따른 매매가 동반 상승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주택들이 강북에 많습니다. 네. 강남에는 뭐 워낙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 강남이니까 최근에 강남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강남 상승률보다 더 올라가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예. 사실 지방은 5년 내내 하락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탁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요새 대도시들 예. 특히 보면은 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데 한번 설명 좀 그게 해주세요. 이제 이유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지방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공장 뭐 같은 거 GDP도 안 좋고 GRDP라고 표현하는 숫자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바닥을 그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달 전부터 쫙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이제 대도시 과거에 뭐 부산, 대구 이런 것들은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도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 이상 도시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그보다 특이한 거는 그 밑에 지방 도시들이 있습니다. 인구 20만, 30만 네. 이런 데서도 고개를 착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워낙 저가로 계속 몰려 있다가 예. 워낙 저가에다가 지방 전세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많거든요. 네. 5억짜리 매매가다 그러면 전세가가 4억 9,500 이렇습니다. 예. 지방은.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덜한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지방의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고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들도 이제 지방에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럼 집을 살까요? 전세를 구할까요? 전세를 구하죠. 당연히 저희는. 전세를 구하죠. 예. 집을 사면은 뭐 한 몇천만 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 전세가 4억 9,500인 거예요. 네. 아.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이제 전세가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전세가 올라가니까 네. 매매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 아. 그런 현상들이 지방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는 서울이 오르면은 수도권이 뭐 한 몇 달 뒤에 따라 오르고 전국이 따라 올랐는데 지금은 그 트렌드가 한 2년, 3년씩 좀 늦게 나타나는 현상.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유동성으로만 올라가는 시장이고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는 데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됐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꽤 많았었는데 예, 예. 지금 연초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의 매수세가 이제 그만큼 강해졌다는 이런 뭐 흔적으로 볼 수,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의 그 매수세가 강해지는 요인이 뭐 전세값 가격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오르니까 또 따라오르는 효과, 키 맞추기 효과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네. 뭐 대표적인 우리 지방 대도시인데 거기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이랬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게 있어요. 네. 강남 여기만 계속 올랐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정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투기 지역을 우리한테 다 하지 말고 뭐 해운대만 해라. 네. 저 아니면 뭐 울산 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에만 해라. 광주도 수성구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만 올랐는데 네. 이제는 얘 주변으로 이렇게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완전히 확장되지는 않고 전형적인 이제 경기 확장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간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지방에 올라가고는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아파트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서울처럼 지금 저 빌라 같이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이 이런 데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재밌는 현상들이 한 3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예. 한 2, 30년 동안 가격을 보면은 예. 아파트만 이렇게 올라요, 원래. 예. 근데 3년 전부터 단독이 튀기 시작합니다. 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네. 근데 단독이 튄다 해서 뭐 2배, 3배 이런 건 예, 좀 예. 워낙 땅이 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한 3년 전부터 단독이 아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못 올라갔던 것에 대한 뭐 어떤 반발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다시 이제 아파트가 가다가 좀 주춤할 때 단독이 확 튀었다가 네. 상승률만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파트가 또 올라가고 단독은 주춤한 상태. 이게 이제 단독이 또 확장될 것이냐. 네. 그거는 이제 임대차 입법이 지방에 어느 정도 강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가지고 네. 다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지금 사실은 기대는 이제 내년에 되면은 그 보유세도 늘고 또 양도세도 늘고 또 실거주 뭐 요건도 강화되고 했으니까 아마 다주택자 집부터 한 연말 정도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고 좀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였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기대와 약간 또 좀 다른 뭐 서울은 어떻지 맞는지 지방하고도 다른 이런 측면이 좀 복잡한데 어떤가요 지금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저도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업계 얘기를 좀 듣는데 네. 3주택자는 거의 뭐 포기 상태 같아요. 나는 이제 인생 텄다. 뭐 이번 정부 내에서 뭐 1년에 몇 억씩 세금 내겠다. 네. 그 계산한 걸 보니까 한 30억 자산이 있으면은 네. 매년 1억을 내야 된답니다. 그것도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네, 그렇죠. 내년에 1억, 후년에는 한 2억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사람은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인생 포기하고 있고 2주택자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2주택자들도 보니까 그 아마 자기 자식한테 하면 증여세하고 취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네. 하겠다는 거예요. 아, 종부세 2년 낼 거 생각하면은 예. 차라리 자식한테 주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은 상황인데 2, 3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네. 또 증여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네. 예. 증여도 못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 하나씩 다 증여하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꿈꾸는 것 같고 이쪽에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량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나왔다. 예, 최근에 좀 나왔고 예. 나머지는 이제 버티기로 하는데 정부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살짝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네. 뭐 후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네. 뭐 서울표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도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예. 기대한다. 근데 그런 기대를 하는 팀들도 있고,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내놓으면은 하방 압력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네. 이제 안 내놓고 버틴다. 그러면 상방 압력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물량 지금 이제 시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네. 이제 선진국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돈을 뿌렸잖아요. 우리도 같이 뿌리고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네. 우리보다 많이 올랐다가 한 3년부터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뭐 때부터 조정이 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오름폭을 보면 선진국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아. 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선진국 대도시들은. 예. 그래서 아직 덜 올랐는데 조정이 한 번은 오긴 와야 된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선진국 사례들도 그렇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코로나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GDP에 충격을 주면은 그저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집을 좀 내놓게 되고 네. 그 챙기난 때문에 그럼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락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게 자기가 10년 전에 10억이었 아니 뭐 5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래요. 네. 자기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 나는 지금 현재도 2, 3억 정도 싸게 해서 내놓고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싶다.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떨어질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말입니다. 네. 보통 업계에서는. 네. 뭐 그런 것들 대해서 하락 요인은 이런 거고요. 네. 상승 요인은 정부에서 전세차 입법한 게 네. 전세차 입법을 하면서 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몇 년 갈 것이냐. 아. 또 한 번 갱신할 때가 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7월 기준으로 이제 뭐 2022년 2년 7월. 예. 그때까지 전세 물량이 씨가 말라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올리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 주식하고 부동산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쫙 갔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에. 벌면 좀 빼요, 사람들이. 예. 제 주변에도 옛날에 주식하다가 예. 큰 돈 벌면은 집을 대출 받아서 사거나 이래야지 이게 자기 돈이고 이거는 뭐 네, 맞습니다. 그건 언제 날릴지 모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이 돈이 또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에 과도하게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이게 흘러나오면서 부동산을 또 올리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하락이 거의 뭐 팽팽하게 눈치 보는 상태.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다주택자라든가 이제 그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 매물이 일부는 나왔지만은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기 계속 때문에 눈치 보고 서로 있죠. 지금 약간 예. 팽팽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물량은 아까 3주택, 2주택 나눠서 했는데 2주택은 뭐 정열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경향도 계속 강해지고 예. 3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세금 받고 팔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시장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한 10,000채, 서초구에 10,000채 이런 식으로 팍팍 나와주면은 예. 뭐 이게 25개구니까 한 20만 채. 예, 예. 그 물량이 나와주면 아마 시장의 충격은 좀 가겠지만은 예. 그 정도 물량은 뭐 턱도 없이 그렇죠. 그런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는 게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최근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 값이 올라간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일단 공급량이 좀 부족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 적이 이제 기사화 됐던데요. 예, 예. 실제로 지금 최근 그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그 공급 추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역대 최고 인허가 물량 네. 75만 호 연간 인허가 물량이. 네. 그거는 90년, 89년 이때 이후에 최대 물량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서울도 이제 그게 당연히 포함되니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가격 하락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70만 호, 또 76만 호, 75만 호 이렇게 막 갔거든요. 예. 한 3년 뒤면 입주하거든요. 예. 입주할 때 입주 폭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때부터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세금 중과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멘붕이에요. 업계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인허가 입주 폭탄 떨어져서 집값 떨어진다 하다가 예. 그게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그 물량이 일시에 몰렸었죠.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인허가 물량이 늘었다가 그게 이제 대폭 줄게 됩니다. 한 40만 원 정도로. 네. 76만 원까지 갔다가 40만 원으로. 그게 언제 정도에 40만 원으로 떨어진 그게 이제 한 겁니까? 재작년 정도일 거예요. 2018년 정도. 예, 그때부터 이제 줄기 시작해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다음 내년 후년 되면은 팍 늘어날 거예요. 인허가 물량이. 다시 아, 3기 신도시 어마어마한 물량을 풀게 그렇죠. 되니까 네. 늘어나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전 정부 이번 정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급을 줄이는 거고요.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자꾸 뭐 장관이 뭐 또 저금리 때문에 집값 올랐다 그러는데 저금리 때문에 우리 집값 오른 거 최근에 보면 7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네. 임대차 3법 통과하는 날. 임대차 2법이죠. 예. 이거. 그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이번 정부 한 3년 반 동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방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에 인허가 물량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이번 정부가 계속적으로 했던 게 이제 물량은 충분한데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는 거다. 네. 이게 네. 그게 컨셉이었잖아요. 네. 사실 장관님이라든가 서울시장님이 서울에서 물량만 계속 늘렸으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추가 공급됐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그 강남 비즈니스 센터 그 현대차 가는 거 네. 그것도 집값 오른다고 스톱시켰잖아요, 그걸. 그렇죠. 예. 그리고 재건축도 다 스톱시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량 축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몇 채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추산하기로 한 10만 채 이상은 네. 이번 정부에서 날려먹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면은 네. 그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입주할 때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터지면은 가격은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거의 흐름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악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2, 공급 3년 물량. 전망은 최근 물량이 아까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한 5년 전까지는 물량이 많다가 네. 최근 물량이 줄었는데 이게 한 2, 3년 동안은 더 준답니다. 아. 인허가 물량이 더 줄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렇게 주는 거는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은 공급해서 옛날에는 한 이만큼을 벌었는데 이제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투자가 줄고 공급이 줄고 그러면 공급이 더 줄어들면은 이제 나중에 임대료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고 이런 트렌드인데 2025년 6년까지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줄거나 이렇게 줄었다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988년부터 이제 1,000만 안팎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세대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한 몇 채 정도씩 그 공급이 되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호가 이제 공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하고 보통 내후년에는 이제 더 줄지 않습니까? 지금 8만 원, 5만 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 옛날에 한 5, 6년 전에는 8만 원씩 공급되다가 최근에 5만 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이 400만 채 정도, 350에서 400만 채입니다. 기준마다 좀 달라요, 주택 수가. 예. 400만 채 정도면은 한 5%가 빈집으로 써야 됩니다, 공실. 그래야지 뭐 내가 서울 올라오면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네. 4%의 빈집이면 빈집이 5%면 몇 채쯤 될까요, 이게? 5, 4, 20. 20만 채. 20만 채가 빈집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네. 근데 그런 건 뭐 턱도 없고 지금 현재 서울은 대부분 공실 없죠. 공실이 없죠. 예.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5%가 안 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버려요. 네. 아, 5% 미만이 되면 그냥 비상. 비상이요. 비상. 그러니까 이제 너 집 빨리 지어. 그래 너내 혜택 좀 줄 테니까 임대료 올리지 마. 네. 그런 규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라는 숫자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400만 채라고 봤을 때 지금 400만 채도 부족한 겁니다. 네, 네. 주택 보급률이 한 110%는 돼야지 또는 120% 가까이 돼야지 대도시는 네.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 120% 봤을 때는 지금 97%가 110%만 보더라도 네. 지금 한 40몇만 채는 또 한 50만 채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보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400만 채로 봤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3%, 네. 경기가 나쁠 때는 2%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뭔가 하면은 새로 부수고 짓는 집. 네.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자주 부숴요. 예. 경기가 나쁠 때는 천천히 부숴요. 그래서 천천히 부셔도 50년에 한 번은 부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400만 채 중에 2% 하면은 80만 채입니다. 80만. 8만. 아, 8만 채. 8만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8만 채인데 8만 채가 매년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8만 채는 무조건 지어야지 지금 숫자가 유지되는 유지가 거예요. 되는. 그렇구나. 자, 경기가 좋다 하면 아까 3%로 했잖아요. 예. 12만 채. 12만 채. 12만 채가 돼야지 개수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부수지도 않고 다 스톱되는 상황.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부숴야 될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 낡은 그렇죠. 집들이. 낡은 예, 집들이. 예, 서울이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그 경기가 나쁠 때 8만 채 했잖아요. 8만 채인데 이 8만 채에서 지금 아까는 한 50만 채 모자란 데 있잖아요. 네. 예. 8만 채도 계속 지으면서 50만 채도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뭐 10년으로 보면 5만 채씩 분산하더라도 네. 50만 채를 10년으로 분산하면 5만 채, 네. 없어지는 거 8만 채. 그럼 10몇만 채를 계속 공급해야지 주택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안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전까지는 근데 그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패배론적인 얘기인데 전 세계 모든 대도시가 다 시도를 하는데 성공한 대도시는 없습니다. 네.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대도시는 불패다. 네. 뭐 인구보단 가구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짓는 게 못 따라요. 그래도 이제 좀 최근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조금 노력한 게 뭔가 하면은 워낙 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인허가를 빨리 하는 거야. 네. 인허가 빨리 하고 인센티브 주고 더 지어라 더 지어라.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안정은 좀 되더라.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간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작은 거 큰 거 가르지 않고 네. 선진국들은 무조건 많이 지어라 합니다. 많이 지어서 그래야지 청년 세대들도 살 집이 생기고 예. 또 서울에 유학 온 사람들도 살 집이 생기고 지금 1가구 1주택 이런 정책 막 펴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파견 근무 2년 받았는데 예. 집 사는 거 외에는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어 봐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파견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오면 15억 주고 집 사가지고 2년 지내야 된다.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도시는 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임대주택이 많아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네. 대도시가 1가구 1주택 되면은 그 대도시는 멈춘 거예요. 일단은 그런 이제 그 공급을 갖다가 확대하는 방안이 방금 말씀하셨던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자체에서 공급하는 방안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물량이 나오기에는 지금 이제 양도세가 너무 또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자 같은 경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뭐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경감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 집값 떨어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도세를 유예하면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많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모든 사람 10억, 20억 됐는데 네. 나는 2억 뭐 떨어져도 팔 생각이 있어. 근데 지금은 세금 때문에 못 팔아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이제 과거 수준으로 좀 환원해 주거나 예. 한 1, 2년간 예. 이 사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 물량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한 10%, 20%는 쉽게 빠진대요. 네.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매매가 좋은 거는 그렇게 매매로 돌려버리면은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는 사람은 누가 살까요? 이주택이 살까요? 무주택이 살까요? 무주택이 사지 않을까요? 지금 사죠. 올해는 무주택이 살 겁니다. 네. 예. 무주택 사면 이 사람이 원래는 전세에 살던 사람이에요. 네.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로 가서. 네. 아, 또 그 수요까지 이제 그래서 영향을 이제 시장 안정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 정부는 뭐 취임 초부터 우리는 경기라든가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바꿔준다 안 한다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못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근데 또 상당수의 국민은 세금 많이 때리는 건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정부는 세금 때려서 줄게 패는 건데 예. 정책은 못 한다는데 그 정책은 잘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또 그거 바꾸기 어려워요. 또. 근데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됐지 예, 예. 않습니까? 뭐 앞 좀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변창흠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까가 상당히 관심인데 어떨까요? 정책적인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일까요? 약간의 뭐 변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부총리를 훈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본래는 이제 기획재정부 이런 경제부총리가 네. 총괄하는 한 섹션인데 예. 정치인이 가서 이제 정치력이 좋아서 그런지 세제, 대출 뭐 다 건드렸거든요. 네. 역대 국토부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 말은 뭔가 하면 국토부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정치인 출신만큼 그렇게 뭐 인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학자 출신이고 물론 이제 뭐 시민 단체 뭐에서 활동이라든가 예. 이게 있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정책은 청와대라든가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바꿀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기존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다만 이분이 이제 SH 사장도 하고 LH 사장도 하면서 네. 뭔가 조금 특별한 것들을 많이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비판도 많지만은 사업을 현실화시키고 빨리 하는 거, 네. 임대주택도 좀 현실화해서 빨리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 말은 이제 앞으로 LH가 또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들이 공급을 하면서 가지고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좀 창의적인 민간 활용 같은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잡혀 있는 물량들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 물량 나올 수 있냐 시간 내에. 예. 근데 그런 물량을 효율적으로 빨리 그리고 민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 이제 정책 기조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거의 고치기 어렵고요. 네. 그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투기꾼 한 명 잡으려다가 선량한 사람 10명이 피해를 본 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정권 말까지 좀 보다듬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다주택자라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 집에 살다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세금 때문에 쫓겨나고 이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부동산 일단 특히 그 집값이 아파트 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게 좀 거품이 어느 정도 끼었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본 1991년 그때 거품 붕괴하듯이 우리도 지금 상당히 빚을 많이 져서 저 집을 갖다가 산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품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거품이 있다 없다부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IMF라든가 이쪽에서 우리나라 올해는 평가를 안 하고 작년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평가가 올릴 때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그게 표현에 따르면은 한국은 안정적이다. 이제 특정 지역에 과열 징후가 있다 이 정도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거품이 낀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거품 논쟁은 그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지만은 얘 약간 끼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고 조정받고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가서 요 차이를 거품이라 봐야 되는 건지 갖다가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지금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오르면은 또 이렇게 한번 조정은 받습니다. 네. 그 조정이 이제 얼마까지 들어올 건가. 예. 뭐 최악의 조정을 상상하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조정까지. 그 이제 단지비로 봤을 때. 지수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최악은 그 정도다. 그 거품이 많다 그래도 반토막까지 가기는 뭐 어렵고요. 그 시기에 언제 정도 올 거라고 보세요? 거품이 약간 좀 조정되는 시기. 조정은 지금쯤 와야 됩니다. 원래는 벌써 왔어야 되는데 네. 저도 임대해서 한번 이렇게 큰 상승력을 발휘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조정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고 업계에서는 대강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업계에서는 항상 업계는 오른다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네. 빠지면 빠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고 관성이 있긴 한데 업계는 적어도 몇 년간은 더 간다. 이 의견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